와, 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화학 뽕을 잘 맞았고요. 네. 네, 오늘은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는 좀 네. 이제는 이 두 번째로는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이 탄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잖아요. 생명체에서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좀 배우고요. 우리 주변에 이 탄소 화합물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만 좀 배우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사진이 뭐죠? 석유. 유조선? 석유 뽑는 유조선 같은 거 같죠? 예, 플랜트, 그래서 해양 플랜트. 네, 가장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 바로 이 석유죠, 석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넣어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늘 항상 먼저 스포를 해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질들을 조사해 보면서 네. 다양한 탄소화합물이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화학봉의 약간 연장이긴 합니다. 탄뽕. 탄봉. 탄봉. 네. 자, 생명체가 선택한 원소, 그게 바로 탄소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방이라든지 탄소물. 그리고 뭐 DNA라든지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다 탄소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체 질량이 18%를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게 다 결국은 우리 몸은 전부 다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탄소화합물이라서 탄수화물이죠. 그런가요? 예, 탄소와 물의 그 결합, 화합물. 화합물이다 이런 뜻인데 어. 잘못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거 어쩌다가 처음에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냥 내려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 실제로는 거기 뭐 탄소와 물품 둘 그 구성하고 있는 CHO로 되어 있긴 하죠. 네. 탄소 화합물이. 예, 근데 딱 화학식이 맞아요. 화학식이 C2O. 탄소하고 H2O 해서 거기다가 뭐 탄소수를 곱하면은 딱 이렇게 화학식이 나와요. 네, 탄소하고 맞습니다. 화학식이.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탄소 화합물이라는 거 그렇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만 먼저 힌트를 드리는데 못 봤어. 못 본 척 하시고요. 네. 네. 탄소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생명체가 선택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탄소 원자의 모형이죠. 이 탄소 원자 모형의 가운데 저기 플러스 돼 있는 게 뭐죠? 핵. 이게 바로 원자핵, 원자핵이죠. 원자핵. 원자핵. 그렇죠. 네 개. 밥이 어? 네 개. 나오네요. 아, 이게 이건 아주. 조작이 조금 감독님. 자, 찬조 출연 다수. 어? 넘어가면 다시 자. 다시 피. 됐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원자핵이죠. 네. 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 두 가지 뭐였죠? 전자.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였죠. 음. 네, 원자핵을 구성하는 네. 입자들. 음. 그 양성자 즉수가 6개, 중장수 6개라는 것은 탄소 원자 번호가 6개거든요. 6이거든요. 탄소 원자 번호라는 게 이제 양성자 수에서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도 몇 개다? 6개입니다. 개다. 예, 원자 같은 경우는 중성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인 양성자가 6개면 전자도 6개여야 됩니다. 근데 그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가장 바깥에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전자가 4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 이거의 뜻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원자가 전자 아십니까? 전하를 나타내는 전하를 나타내는 전자 아닙니다. 원자에 가에 있는 전자. 가에 있다. 원자- 가에 있다는 말 쓰나요, 근데? 원자가 전자는 몇 개인가? 원자가 원자가 탄소의 전자는 원자가. 몇 개인가?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쉽게 원자가 전자랑 헷갈리는 말이 최외곽 전자란 말이 있어요. 아, 달라요? 최외곽 전자, 최외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각. 닭만 자, 전묘법. 또 전면법을 해야 되나요? 최외 자, 최외곽 전자입니다. 네. 최외곽 전자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라고 보면 되고요. 원자가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달라요. 네. 어디서 다르냐면 가장 바깥에 전자가 많이 있어도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자 전자는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예를 들면 18쪽 같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비발성 기체라고 해서. 아. 자, 어쨌든 그러네요. 탄소의 원자 전자는 4개죠. 아. 4개다 보니까 우리 오. 옥텟 규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옥텟 규칙.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들었는데. 들어봤을 네. 거예요. 1학년 때 이미 통합과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건데 이 탄소가 이제 그 최외곽 전자를 통해 그 원자가 전자를 통해서 4개의 원자가 전자로 화학 결합을 하겠죠. 네. 화학 결합을 할 때 어떤 결합을 하냐면 보통 이제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란 건 뭐냐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지 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 우리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공유 결합을 보면은 탄소 같은 경우는 최대 몇 개의 결합할 수 있느냐? 바로 이 4개를 활용해서 또 다른 4개의 전자를 받아서 최대 4개 총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최대 4개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옥텟 규칙은 전자가 8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를 8개로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전자를 8개로 채워야지만 안정한데 현재 4개 갖고 있으니까 4개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최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최대값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라는 원자는 상당히 4개의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숫자의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게 가장 특징입니다. 더 많아진 더 적으면 당연히 적고 네. 원자과 전자가. 근데 원자과 전자가 더 탄소보다 많아도 오히려 결합수는 적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탄소가 제일 많다. 탄소라는 게 가장 탄소 짱. 다른 애들과 다른 원자들과 공유 결합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의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본 골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만약에 5개다. 네. 그럼 걔는 공유 결합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보통은 3개 할 수 있어요. 아, 남은 3개. 네, 남은 3개로. 왜냐면은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원에 뒤에도 배웠는데요. 공유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를 들면은 원자과 전자가 5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측 상단이라. 좀 그런가요? 네. 안 보이는데요? 사진 우리 사진 얼굴에 찍으면 안 돼. 그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어차피 안 데서, 보입니다. 네. 어차피 안 그렇군요. 네네. 자,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5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보이죠? 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가운데 이제 원자 핵이 있고요. 너무 쪼만했네요. 전체 지우기. 네. 이 수치가 안 나와서 아직 미안합니다. 자, 하나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5개가 있다고 보면은 네. 딱 보면 빈자리가 보이죠? 네. 네. 왜냐하면 전자는 항상 쌍을 이룹니다. 3개 이상은 안 되고요. 2개까지 쌍을 이루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인 나머지 부분, 굳이 X로 표시하자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질소 같은 경우는 수소와 결합할 때 총 3개의 수소와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라는 거. 그러면 네. 원자과 전자가 3개면요? 3개이면 네, 그럼 공유 결합 5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빈자리가 5개니까요. 빈자리가 5개. 그 공유합이라는 건 네. 내가 주고 상대방도 주는 거예요. 줄 게 없으면 못 받아. 네, 줄 게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주고 받고가 가능한 게 4개가 최대구나.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정한 방법인 아. 거죠. 물론 부족하면 너무 불쌍해 제가.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고 네. 보통은 그래도 탄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안정하게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탄소 같은 경우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이용해서 안정하게 결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탄소 원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원자 모양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원자 모양이라고 하죠. 오. 원래 우리 오. 친구들이 똑같네. 똑같죠. 네. 친구들이 원래 이제 학교 나왔으면 이걸 이제 막 만져보면서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을 만들어 봤을 텐데 아쉽게도 아쉽다. 영상으로만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계약할 거잖아요. 네. 이거 한 번도 못 해봤어. 너무 아, 그런가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탄소 하나에 이 흰색이 이제 수소예요, 보통. 네, 그래서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메테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 뭐 수소 하나 떼고 탄소가 또 붙고 다양하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사면체 정사면체네요. 그렇죠. 모양은 정사면체 모양입니다. 정사면체니까 여러 개를 붙이기가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결정을 만들기. 결정 만들기 상당히 좋고요. 결정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모양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단일 결합이다 보니까 이런 걸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있어요. 단일 결합은 회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회전하다 보면은 저렇게 고리 모양도 될 수 있고요. 네, 오른쪽에 고리 모양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거를 그럼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작년까지는 선배들은 다 외웠어요. 아, 근데 저도 올해부터 외웠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여러분 상식을 좀 볼까요? 대표적인 거 딱 3가지 볼 건데요. 네. 밑에 보면은 메테인과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있죠. 이 3가지 전부 다 우리 연료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LPG가 있고 또 휴대용 가스레인지 뭐 일명 부탄가스라고 하죠. 네. 네. 부탄?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 LNG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도시가스. 네. 이 3가지 한번 연결해 보세요. 방금 부탄가스라고 하신 게 네. 뷰테인이랑 그렇습니다. 아. 부탄이 아. 뷰테인으로 바뀌었죠. 아. 이름이. 옛날에 부탄. 그렇죠. 그냥 프로판가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프로판가스가 프로페인입니다. 그게 LPG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다. 첫 번째로. 프로판가스 들어본 것 같아요. 부탄.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LPG의 P가 프로판이다. 이거는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진짜요? 아니고요. 왜냐면 아. 일단 액화 석유가스에서 이제 석유가 석유의 P지만 P가 석유예요. 페트롤륨이라고 하죠. 네. 아. 페트롤륨 맞죠? 페트롤륨 그거 바셀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런가요? 바셀린에서는 바셀린 약간 기름지니까 바셀린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페트롤 네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인이 있고요. 또 뭐도 있냐면 뷰테인도 있습니다. 뷰테인도 있어요. 부탄 섞여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한 가지만 있으면 겨울철에 잘 기화가 잘 안 돼요. 얼어. 언다기보다는 액화인 거죠. 아. 그래서 2개 섞어요. 그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용 저거 일명 부탄가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섞여 있습니다. 아. 네. 이걸 모르고 쓸 뻔했네. 좀 몰랐네. 섞여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LNG는 메테인 가스고요. 네. 네. 천연가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탄소가 더 많아지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는 뭐가? 가솔린이라든지 탄소가 뭐 6개에서 뭐 8개 뭐 이 정도 있는 것들은 가솔린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소화합물을 배웠는데요. 보니까 여태까지 배운 탄소화합물은 뭐랑 뭐밖에 없죠? 탄소랑 수소밖에 없죠. 얘네들은 따로 불러요. 탄화수소라고 해서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하고요.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탄소와 여기 위에다 쓰면 안 되겠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얘를 태우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산화탄소. CO2랑 H2O가 나오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완전 연소시켰을 때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이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근데 탄화수소는 탄화수가 많을수록 분자 사이 인력이 커서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탄수가 많아지면 점점점 뭐가 되기 쉽냐면 액체가 되기 쉽고요. 나중에는 뭐도 되냐면 고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석유를 이제 분별 중류하면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 나오는 가벼운 기체가 이제 뭐 한 C가 탄소가 한 3개 정도 있는 거 그 정도면 되고요. 가장 무거운 거, 가장 고체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아스팔트 찌꺼기로 쓰고 있는 거죠. 탄소가 많을수록 잘 안 날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잘 안 끓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상온에서도 안 끓고 그냥 액체나 고체로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상식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테인 아까 봤었죠?
뭐 이렇게 모양 한번 열어 보시고 이 정사면체 모양으로 제일 있더라. 작은 게 네, 가장 가벼운 거. 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원유를 분별 중에서 얻을 수는 없고요. 따로 이제 셰일 가스라 해가지고 따로 이제 지하에서 끌어올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탄소화합물 나머지 한 세 가지 정도만 배우고 오늘 끝낼 건데요. 지금까지는 탄화수였지만 여기에 산소가 추가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추가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소가 추가된 몇 가지만 좀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알코올이 뭐냐면 탄화수소에서 여기 탄화수소죠. 여기서 여기에 하나가 수소 빠지고 여기에 O와 H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탄화수소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탄소가 붙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알코올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알코올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알코올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볼 건데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메탄올. 메탄올은 메테인에서 이 수소 하나 떨어지고 네. 거기에 OH 하나 붙어 있는 이게 바로 메탄올입니다. 오, 메탄올. 귀엽다. 귀엽게 생겼죠? 메탄올. 그러다. 위험해. 메탄올. 폴리곤. 근데 메탄올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 공업용으로도 쓰이고요. 네.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합성하는 원료로 쓰이는데 플라스틱. 요 놈이 독성이 있어요. 음. 예전에 한번 그 소문으로 들었는데 어느 대학생들이 이제 술을 먹고 싶은데 예, 그 에탄올 대신에 이 실험실에 과학 실험실에 알코올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왔다 가가지고 물 좀 타 먹으면 되겠지라고 먹었다가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좀 들었거든요. 이게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눈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실명하게 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그랬는데 예. 이 코로나 예방된다고. 그리고 이제 또 삼성 모 기업에서 S 모 기업에서 S 모 기업에서 한때 이제 뭐 그 반도체 제품들을 세척하는데 알코올을 쓰는데 네. 좀 값싼 메탄올을 썼다가 그걸 하고 그 담당하던 직원들이 뭐 실명하고 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 이 모든 발언은 장쌤의 여러분들만 개인적으로 아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시크릿 노트. 이거 이제 출처 다 신성한 과학교실과는 상관. 뉴스가 있긴 장쌤과는 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저는 죄의가 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감독님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귀여운 메탄올이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음 메탄올인데요. 네. 메탄올 다음에 에탄올인데요. 에탄올은 탄소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우와, 귀여워. 이런 식으로 완전 강아지네. 강아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술의 주 원료가 되는 게 에탄올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개가 되는 게 이러한 이유가 있죠. 모양이 개 같은 거죠. 개 모양이죠. 개 같네요. 개 같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에탄올이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용으로 많이 쓰죠. 에탄올 먹는 대로 많이. 식용으로 식용으로 많이 식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미세척용으로. 네. 인류가 제일 오래 사용한 아마 그런 알코올 중에 하나 아닐까. 발효하면 바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소독용으로 쓰는데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 많이 하잖아요. 네, 손 소독제. 손세정. 예. 근데 100% 알코올보다는 70% 알코올이 더 가장 소독이 좋다고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뭐 단백질을 녹이는 뭐 이러한 뭐 그러한 역할도 하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물에 섞이기도 하고 또 유기물도 또 섞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물과 그러니까 그 물과 친하지 않은 놈과 물이랑 서로 섞이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유화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껌도 보면은. 녹지 않아요? 껌도 살짝 녹긴 합니다. 그리고 마커펜도 네. 알코올 바르면 싹 지워지더라고요. 잘 지워지긴 네, 하죠. 네, 화이트보드. 맞습니다. 그냥 물로 지울 때보다 잘 지워지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OH 쪽이 물과 친하고요. 나머지 쪽은 물과 안 친해요. 그래서 물과 친한 부분과 물과 안 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물과 안 친한 부분이 길어지면 이게 바로 인지질이 되는 거죠. 나중에. 구조를 벌써 알고 물론 이제 OH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지만 물과 친한 부분이 있고 안 친한 부분이 길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인지질이 됩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카복실산인데 COH가 이제 그 탄화수소의
H 떨어지고 COOH가 붙어 있는 거 우리는 카복실산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탄소 두 개에 뭐 COOH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우리는 카복실산 중에서도 복실복실하네요. 아세트산이라고 합니다. CH3COOH라고 하고요. 오토바이처럼. 네. 에탄올을 산화시켜 얻는다. 우리 포도주를 만들 때 네. 적당히 발효시키면은 맛있지만 너무 발효시키면 쓰죠. 쓴다기보단 신맛이 나죠. 그게 바로 이제 식초 이런 식초. 아세트산인데요. 거기 공기가 들어가면 그래, 산소가 들어가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산소가 완전히 없어야 이제 이게 딱 그 잘 익은 이제 이 술이 되는데 여기 산소가 들어가면 이게 식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역시 술에 좀 일가견이 있으시는 우리 박사님께서 제가, 예, 네. 그 술로만 술이 아니라 발효 수업만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야. 그래서 이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얻을 수 있고요. 예. 그 자극성 냄새가 나죠.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고 무색의 액체고요. 식초의 원료가 되는 그러한 화합물형 되고요. 얘도 되게 귀엽게 생겼죠.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산이 붙었잖아요. 네. 네, 산성을 띠죠. 산성. 그래서 얘가 물에 녹으면 바로 뭐가 나올까요? 산성을 띠는 이온, 수소이온. 수소이온, 수소이온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수소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어느 수소가 떨어지는 걸까요? 힙. 네, 이 산소에 요거 부분에 있는 주둥이에 있는 음. 주둥이에 있는 이 H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에 붙어 있는 H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럴까요? 항상 산소에 붙어 있는 H가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놀래라. 그러면 뭐였죠? 알코올 중에서 에탄올이었죠. 에탄올 얘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둥이. 주둥이 떨어질까요? 그럼 에탄올은 산성이다? 아닙니다. 안 떨어집니다. 어. 얘는 안 떨어집니다. 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물에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녹아요. 굳이 이온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탄소 화합물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탄화수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있는 알코올 하나랑 그리고 카복실산인 아세트산 세 가지 배웠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1, 2, 3번, 4번까지 한번 채워볼까요? 세 가지 물질분들 이건 좀 힌트를 주겠습니다. 메테인. 어렵다. 탄화수소.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라고 했죠? 메테인 맞고요. 그러면은 어떤 구조일까요? 메테인 아까 전에 구조로 봤을 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 있죠? 그 하필이면 왜 정사면체일까요? 하필이면.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개. 가장 대칭적으로 안정한 탄소 주변에 4개의 점이 있다면 그 점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이런 메테인 사면체 구조라는 거죠. 사면체 구조. 굳이 말하면 정사면체겠죠. 그리고 에탄올 두 번째 에탄올이죠. 보면은 알코올 음료라고 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음료. 음료죠. 이거 외국에서 음료니까요. 학생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가요? 네. 학생들도 뭐 다 알고 얼마 있습니다. 후에 네. 다 먹게 될 다 거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그래서 소독을 위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메탄올은 절대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되겠죠.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의 워셔액이 보면은 옛날에는 메탄올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에탄올 워셔액이라고 따로 팔죠. 네. 강조하면서. 알고 보면 우리가 독성 있는 걸 조금씩 들이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마지막으로 강한 자극성 냄새는 무색의 액체로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탄소화합물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거 고치는 건데요. 이거 뭐 시간이 좀 꽤 지났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과제로 낼 테니까 알맞게 한번 고쳐보도록 하세요. 한번 시간이 괜찮나요? 우리? 얼마 있죠? 마음대로 하시죠.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무리 질게요. 빨리 하고. 자, 1번 고쳐보세요. 알코올은 이제 COOH라는 게 달라붙어 있는 거는 카복실산이라고 했죠. 네. 그럼 뭐가 붙어야 된다? OH가 붙어야 된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와. 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와.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좀 그래요? 알면 좋죠. 상식이요? 우리 주변에 알코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이 뭐 에탄올, 메탄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프로파놀 뭐. 프로파놀도 있고 이름 또 우리 바뀌었나요? 부동액도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메테인은 정사면체 중심에 수소 원자가 위치한다. 중심에 탄소. 탄소가 위치하는 거죠. 네. 세 번째, 메탄올을 완전 연소시키면 일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아주 알고 계시네요. 위험한 아이죠. 맞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중독이 돼서 죽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 OH를 내놓는다. 에이, 우리 여기 아세트산인데 여기서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떨어진다? 주둥이만 H만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탄수화물을 배워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화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마스크 쓰니까 하품해도 전혀 티가 안 나요. 눈이 빨개진 게 아마 보일걸요.